안녕하십니까. 복싱 오펀치 승성원입니다. 자, 오늘 원어민의 복싱 비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첫 번째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1편에 이어서 연결된 걸 좀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1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손목의 좀 중요성을 한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샌드백 앞에 두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차이점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목의 그 작은 차이, 그래서 이 손목을 살짝 꺾어줌으로 인해서 타격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손목을 일자로 폈을 때 타격 이렇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뭐 좀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자, 보이시기에 정확히 이 면으로 이렇게 맞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맨주먹일 때 이렇게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글러브를 꼈을 때 이렇게 주먹이 젖이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글러브를 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손목을 일자로 폈을 때 글러브 타격시 되면 이렇게 맞는다는 거예요. 여기가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부상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손가락의 부상들이 이렇게 덜 젖은 상태로 이 앞부분이 맞기 때문에 손가락이 이렇게 밀려 들어가서 여기에 손가락 부상이 많이 와요. 실제로 제가 신인 때 라이트 손가락 부상이 하나 그런 식으로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몸소 깨달은 건데, 그래서 맨손으로 할 때도 이 느낌에서 여기서 손목을 꺾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보이시나요? 내려서 보여드리면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요 정권 담아 두 개에만 딱 걸립니다. 이렇게 대가고 이렇게 걸리는 거죠. 손목이 꺾인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글러브를 꼈을 때도 요 상태에서 꺾으면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너클에 걸릴 수밖에 없는 각도가 이 손목의 각도입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글러브를 끼고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글러브를 꼈어요. 지금 제가 붕대를 안 하고 꼈는데, 자, 붕대를 안 하고 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쥐고 있단 말이죠. 약간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뭐 주먹을 꽉 쥐므로 인해서 손목 일자로 폈을 때입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글러브 끼고 이렇게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맞는다고 착각을 해요. 정권이 아니라 요 부분이 맞는 거예요. 손가락 요쪽 부분이 맞는 거예요. 밑에가 마치 정권에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나지만 사실 잘못 때리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손목이 꺾이면 이렇게 됩니다. 차이 느껴지시나요? 요거랑 요거. 그럼 이렇게 걸려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 거예요. 내 정권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맞아야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너클에 걸리면서 강한 펀치를 날릴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예요. 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잽은 특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맞추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그 새끼손가락 쪽으로 맞추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맨주먹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잽은 이렇게 맞추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잽은 사실 뭐 세게 맞추려는 한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상관없긴 한데, 이렇게 맞추면 정확한 타점이 아니고, 그 잽도 파워잽이라는 게 있고 잽도 맞으면 아픈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면 여기서 이렇게 맞는 거예요. 손목 이렇게 아닙니다. 너클에. 이것도 맞으면 왼손도 약간 꺾어야 돼요. 모든 주먹을 다. 이렇게 맞아요. 자, 이게 아니라 이것도 아니고, 손목을 피면 다 여기에 맞아요. 글러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글러브를 쥔 상태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작은 차이가 정확한 타격, 강한 타격을 완성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건 뭐 복싱뿐만이 아니라 뭐 타격을 하는 모든 운동에서 다 적합한 얘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훅도 마찬가지고, 훅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훅의 모든 것을 설명드릴 때 한번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작은 차이,
이 작은 차이가 정확한 타격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또 팁을 한번 좀 드리자면, 글러브를 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글러브를 어떻게 쥐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제 이렇게 있거든요. 이 글러브 그냥 꼈을 때만 있다. 이 상태예요, 지금. 이 상태. 왜 오른손을 비교해야 돼요? 자, 근데 뭐 여러 사람도 있어요. 이러고 있다가 나가면서 타격할 때 꾹 움켜져라. 네, 나가면서 이렇게 움켜져라. 네. 이렇게 하는 얘기 있는데, 이러기에는 사실 샌드백은 이렇게 때릴 수 있습니다. 샌드백은 얘가 가만히 있기 때문에 나가면서 움켜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얘는 가만히 있고 내가 가만히 있는 물체를 때리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연습을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전에서는 언제 어떤 상황에 상대를 가격한다는 걸 보장할 수 없어요. 가고 있다가 여기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저 멀리서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항시 이렇게 말아쥐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아쥐고 있게 되면 오는 문제점이라기보단 오는 현상이 뭐냐면 이 전완근 쪽이랑 손에 악의 힘이 엄청 들어가요. 왜냐면 이제 대부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쥐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쥐고 있어야만 언제든지 내가 공격했을 때 강한 펀치를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완근, 뭐 여러 가지 웨이트들, 이쪽 삼두, 광배근 이렇게 쓰는 이유가 하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언제 어떤 주먹을 맞았을 때도 상대가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이건 진짜 엄청난 꿀팁이거든요. 그래서 뭐 선수들 또는 뭐 물론 이렇게 힘 빼고 툭툭 할 때도 있죠. 하지만 딱 내가 진짜 때릴 때 되면 딱 항상 이렇게 딱 움켜쥐고 딱 힘 주고 있어야 돼요. 가볍게 딱. 이 상태가 딱 돼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야 뭐 이러고 있었죠. 물론 지금 뭐 복싱하는 스타일 사람들마다 좀 다르겠죠. 아웃복싱을 많이 한다고 하는. 그래서 엘리트 복서들은 대부분 이렇게 꽉 앉고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스피드가 굉장히 현저히 떨어지긴 합니다. 그럼 툭툭 때려야 돼요. 툭툭툭 빵빵빵빵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때려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프로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펀치력이라든지 주먹의 강도가 많이 때리냐, 아마추어는 아무래도 좀 많이 때리는 게 주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프로는 또 이제 긴 라운드를 세게 때리는 게 약간 데미지를 좀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원어민의 복싱 비법 2 2편이었어요. 작은 차이가 여러분들의 타격을 엄청나게 바꿔놓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